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진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진도로 돌아가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진도하고는 좀 다르게 나갈 거예요. 대부분 이제 저희가 서클까지 배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편의성이 있는 기능들을 많이 배우는데,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들이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의 이제,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제 라인과 서클, 옵셋 트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편의성으로 가는 이제 뭐 필렛 뭐 그쪽으로 가는데 저는 좀 수업 방향을 좀 다르게 갈 거예요. 다르게 가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일단 배운 거 라인하고 옵셋하고 트림하고 그 다음에 서클 여기 한 요 정도 5개 정도의 명령을 알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못 그리는 건 없거든요. 못 그리는 건 없어요. 물론 이제 타원 형상은 못 그리는데 뭐 타원은 번외고 타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요. 번외고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못 그리는 형상이 없다고 보면 돼요. 단지 이제 편의성이 있는 기능을 못 쓰다 보니까 그리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그런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형상을 모두 그릴 수 있는 명령을 다 배우고 나면 치수 기입이 먼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치수 기입은 거의 캐드가 끝나가는 시점에 많이 배우게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치수 기입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앞으로 예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형상만 그리고 치수 기입 쪽 연습을 잘 안 해가지고 치수 기입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바로 치수 기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나갈 거는 치수 기입이에요. 그래서 치수 기입 명령하는데 치수 기입은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명령어 단위로 이제 하나하나씩 끊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명령어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명령. 자, 어떤 명령이냐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명령. 자, 뭐 치수 기입 명령을 실행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과거 도스 버전 시절에는 dim 모드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dim이라는 모드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dim 모드 안에서 할당되어 있는 또 다른 이제 치수 기입 명령을 이용해서 그렸는데 과거에는 이 dim 모드를 계속 교육을 했는데 요새는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요새 버전에서는 dim 모드가 사라졌어요. 물론 이제 좀 과거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dim 모드가 여전히 살아 있을 텐데 요새 버전에서는 dim 모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dim 치면은 독특한 기능이 돼요. 이 dim 쳐버리면 이거 하나로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치수가 변하는 자동적인 기능이 되는데 이걸 이제 뭐 파워 dim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실행이 돼요. 근데 뭐 이게 되게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어쨌든 뭐 이 파워딤도 다루긴 다룰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 썼던 이제 치수기 분리되어 있는 명령들을 먼저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파워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딤은 잠시 있고 자 이제 치수기 명령 딤 모드가 없어졌으니까는 딤 모드가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치수기 명령은 딤이 항상 앞에 붙어 있는 명령들이 있어요. 딤. 그래서 이제 그 명령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dim linear dim 라이너 라이너. 자, 라이너라는 얘기는 이제 직선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직선 형태의 이제 치수를 기입해 주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직선 형태의 치수 기입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자, dim 라이너를 하는데 치수 기입 명령은 상당히 길어요. dim 라이너 길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치수 기입 명령에서 그렇게 긴 편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정도. 일반적으로 치수 기입 명령은 앞에 dim이 항상 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깁니다. 자, 어쨌든 dim 라이너 이렇게 실행을 해도 되지만 단축키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DLI에요. 그러니까 dim에 이제 약자를 줄여서 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이너에 이제 두 자가 들어가는 거죠. LI. dim 라이너에서 이제 DLI다 라고 실행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 외우게 되는 건 스펙 first extension line origin. 그러니까 치수가 시작되는 원점을 정하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치수를 기입하는 법은 점을 찍는 거예요. 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치수를 기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첫 번째 점을 제가 요 점, 여기 끝점을 잡을 거예요. 끝점을 잡고 자, 그 다음에 대각이 되는 이쪽 끝점을 잡을 건데 자, 분명히 이제 대각이 되는 두 점을 잡는단 말이에요. 자, 땅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치수가 이렇게 나오죠. 내가 대각이 되는 두 점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치수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만 나오느냐? 내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dim 라이너는 수평 치수와 수직 치수를 기입해 줄 수 있다. 수평 치수, 수직 치수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수평을 잡아 당겨서 내려놔서 이제 내가 내려놓고자 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땅 찍어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려놓으시면 되고 자, 수직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입해야겠죠. 같은 두 포인트를 찍고
수직 방향이 되도록 이렇게 잡아 당겨준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딱 내려놓으면 이렇게 치수 기입이 된다. 그래서 이제 딥 라이너로 우리가 치수 기입이 가능한 건 수평 치수와 수직 치수의 기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딥 라인 다시 실행해 볼게요. DLI. 실행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이제 원점, 기준점을 잡으라고 할 때 보면 뒤에 꺽쇠 안에 뭐가 있느냐? 셀렉트 오브젝트. 이제 한글 버전에서 이제 객체 선택이라고 나올 거예요. 객체 선택. 객체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자, 꺽쇠 안에 있는 건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아무것도 입력하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저 꺽쇠 안에 이게 실행이 된다 그랬죠. 자, 엔터를 치게 되면, 포인트가 바뀌어요. 자, 포인트가 바뀌면서 이제는 뭘 해주느냐? 길이를 가지고 있는 선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그 선의 길이를 뽑아주죠.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데, 자, 그럼 이제 DLI를 다시 실행을 해서, 자, 엔터를 치고, 객체 선택을 실행을 할게요. 셀렉트 오브젝트를 실행을 하는데, 방금 전에 이제 수평선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대각선을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럼 대각선을 선택하면 방금 전에 길이를 뽑아줬으니까 얘도 대각선의 길이를 뽑아주느냐? 아니에요. 네, 얘는 대각선을 선택해도 무조건, 자, 수평, 수직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해도 무조건 기입할 수 있는 지수는 수평과 수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평 지수와 수직 지수를 기입할 때 DLI 명령을 통해서 기입을 한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치수 기입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두 점을 찍어서 기입하는 방법과 객체를 선택해서 그 객체의 두 점에 대한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 양 끝에 있는 수점을 기입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누가 생각을 해봐도 두 번째 방법이 더 편해요. 그쵸? 하지만 이건 항상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항상 쓸 수 있는 조건이.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30이라는 치수가 기입이 돼 있어요. 자, 이 치수를 제가 점 두 개를 찍어서 기입했잖아요. 아, 나 이거 좀 편하게 기입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DLI를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자, 그 길이를 갖고 있는 선, 요 선이죠. 이 선을 잡아서 이렇게 기입한다. 치수 기입 잘 됐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절대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를 잘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치수가 그려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형상에서부터 살짝 떨어져야 돼요. 자, 정확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게 이제 치수의 구성인데, 자, 여기 숫자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양 끝에 화살표가 붙어 있고, 이제 가 있는 요 선을 뭐라고 하느냐? 치수선이라고 해요. 치수선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 있는 요 두 선을 뭐라고 하느냐? 치수 보조선이다 라고 해요. 보조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치수 보조선은 반드시 형상, 우리가 그린 제품의 형상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야 해요. 얘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우리가 도면을 해독을 할 때 잘못 보게 되면 이 형상과 이게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선을 형상선으로 오인할 수 있어요.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저렇게 두시면 안 되고 항상 떨어지게 그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자, 나는 내 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난 귀찮아.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도면 그리는데 맘대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도면 그리지 마세요. 도면이란 우리가 이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약속을 지켜가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심각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약속이라면은 생략하고 간략화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약속하기로는 치수를 기입하면 이 선이 형상과 헷갈리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띄워서 표현하자라고 약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귀찮으셔도 무조건 띄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DLI 명령을 통해서 객체 선택을 이용해 가지고 그려줄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치수를 기입하고자 하는 선이 가장 외부에 있다 라고 할 때만 그 객체 선택을 사용할 수 있지, 지금처럼 그 길이를 갖고 있는 선이 안쪽에 있다면 귀찮으시더라도 DLI를 실행을 해서 두 점을 입력하시고 치수를 기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꼭 유의하세요. 자,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DLI를 알아봤는데, 자, DLI만 이제 딱 하나만 설명하고 끝날 거냐? 아니에요.
li 말고 다른 걸 하나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아까 분명히 처음 설명할 때 한 명령어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두 개를 하느냐. 이 두 개는 따로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치수기입 명령은 뭐냐? 자, 방금 전에 이제 대각의 두 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평 수직이 기입됐죠. 그리고 대각선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평 수직으로 기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저 대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길이는 입력을 못하는 거냐에 대한 거죠. 자, 그래서 명령이 하나 더 필요해요. 자, 어떻게 되느냐? dim li li gned dim aligned dim aligned 땅 실행하면 되죠. 자, 그래 놓고 두 점을 찍으면 땅. 자, 이번엔 뭘 해줘요? 예, 저 대각 길이가 나오네요. 대각 길이가 입력이 됩니다. 자, 단축 필요는 DAL이에요. DAL. 자, DAL인데, 자, 얘도 DLI랑 똑같이 뒤에 보시면 꺽쇠 안에 셀렉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해서 기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내가 원하는 길이를 갖고 있는 객체를 선택하는데, 대각선을 선택해보면 아까 대각선 선택해서 수평 수직 지수가 나왔지만 이번엔 정상적으로 대각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대각선의 길이를 많이 뽑아줄 때 우리가 뭘 사용하느냐? dim aligned를 사용합니다. dim aligned를 사용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dim aligned에 대한 설명이 대각선에 대한 평행치수다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각선에 대해서 기입을 할 때 많이 사용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이. dim aligned 개념은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제대로 외우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왜 그게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자, 이 50 길이 갖고 있는 이 선, 수평선이죠. 수평선 DAL 이용해서 셀렉트 오브젝트로 땅 작업하면 대각선이 아니어도 잘 기입된다. 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DAL은 무조건 대각선의 수평치수, 대각할 때만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DAL의 정확한 개념은 내가 입력한 두 점 사이에 직선 거리를 입력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직선 거리.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 점 사이에 직선 거리를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이 됐는데, 자,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이제 두 가지죠. DLI, 수평 수직 지수를 기입해주는 명령. 그 다음에 dim aligned.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 DAL 두 가지인데,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경우에. 자, 이번에 이제 치수기 뭐다 해주고 싶냐? 여기 이 선과 여기 이 선이 떨어진 간격을 기입하고 싶습니다. 간격.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선을 어떻게 그렸느냐? 제가 이거 미리 그려놓은 건데 어떻게 그렸냐면은 요 선을 그려놓고요. 옵셋으로 10mm를 띄웠어요. 간격을 띄웠죠. 그럼 내가 지금 치수 기입하면 제가 원하는 거는 내가 옵셋으로 띄워준 거리 10mm가 딱 입력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우리는 DLI를 써야 되느냐? DAL을 써야 되느냐? 예, 이거죠. 근데 이제 치수의 형태로 보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저 두 선 사이의 간격이면 두 선 평행하게 기입되려면, 치수가 기울어져 있어야겠네? 그럼 기울어진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건 DAL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이제 DAL로 한번 기입을 해볼게요. DAL 하고 이제 끝점. 자, 여기 끝점. 평행한 선의 요쪽 끝점. 땅 선택하면 뭐예요?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니까, 그냥 수평치수로 나오죠. 수평치수로. 자, 여기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DAL을 하고, 자, 딱 요점을 찍고 여기를 찍을 때 수직 PER 딱 걸어서 오선앱으로 수직을 걸어서 딱 걸면은 원하는 대로 10mm가 딱 나오죠. 하지만 이 방식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이래서 안 된다. 떨어져서 안 된다. 떨어지지 않아서 안 된다. 라고 얘기했죠. DAL로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실무에서 실제로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실무에서 제가 많이 본 건데, DAL 해가지고요. 자, 이제 여기 이쪽에서 뺍니다. 그리고 PER. 자, 여기다가 수직을 딱 걸어요. 그러면 이렇게 빼주면 여기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과하게 떨어졌잖아요. 과하게 떨어진 건 라인으로
라인으로 이제 여기서 여기 점 하나 있거든. 점 칠 수 있는데 요거를 라인으로 요 끝점에서 요 치수 끝에 있는 요 점, 요 점을 딱 잡아서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무브 얘를 이 끝점을 잡아서 이 선의 끝점에다가 끝점이 안 잡히네요. 왜 안 잡히지? 원래 잡혀야 되는데 치수 끝점도 잡혀야 되는데 여기 잘 잡히는데 여기는 안 잡히네요. 여기다 이제 붙여주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요. 갑자기 왜 안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해볼까요? 이쪽 끝점은 안 잡히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 예전에 끝점이 잡혔거든요. 근데 버전이 바뀌면서 안 잡히는 거가 어쨌든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줘서 이제 강제적으로 좀 살짝 떨어진 형태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상당히 번거로운 방법이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이걸 이제 복사해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안 배운 명령인데 돌리는 명령으로 얘를 돌려요. 자 여기 돌려놓고 DLI로 수직 치수로 이걸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리는 명령으로 돌려요. 돌려놓고 얘를 옮겨서 붙여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치수기입 명령을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줄 모르셔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방금 전에 뭘로 기입했죠? DLI로 기입했죠. DLI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라는 거죠. 지금 뭐 했어요? DLI를 로테이트 명령으로 돌렸잖아요. 회전시켰잖아요. 자, 이걸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DLI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치수 기입이. 자, 그래서 이제 DLI 명령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DLI. 자, 똑같이 이제 두 점을 찍을 거예요. 이 점과 이제 이 점을 딱 찍는데, 잡아서 뺐는데 이때 커맨드 라인을 보세요. 커맨드 라인. 자,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처음에 m텍스트,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앵글, 그 다음에 호리젠탈, 그 다음에 버티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로테이트. 회전이 있죠, 회전. 자, DLI 분명히 제가 수평 수직 치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평 수직 치수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내가 수평 수직이 X축, Y축이라는 얘기 한 적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수평 수직의 기준은 내가 정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바꿔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X축, Y축이 이제 수평 수직인데, 그걸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돌려줄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자, 그게 바로 로테이트 옵션이에요. 자, 로테이트 옵션 단축키로 이제 R만 입력을 하면 되겠죠. R을 땅 치고 나서 각도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각도. 만약에 이제 내가 기본이 이제 요 X축, 요거 여기 엉도니까 여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요 선, 기울어져 있는 요 각도를 입력하면 돼요. 그 사이각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각도 값을 내가 키보드로 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쳐서 입력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몰라요, 그거를. 왜냐면 이거 제가 각도로 그린 게 아니라 좌표로 그렸어요. 자, 그러면 각도를 모르면 이제 못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각도를 모르실 때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 선의 양 끝점을 찍으세요. 자, 한마디로 각도를 가진 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 찍은 다음에 딱 보시면은 이제 이 선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 수직 또는 수평이, 즉 수직 수평의 기준을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돌려줄 수 있다. 이게 로테이트 옵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기입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평행한 두 선 사이의 간격을 입력을 할 때는 DAL이 아닌 DLI를 통한 회전 치수 기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DLI의 옵션을 봤는데, DLI 아까 옵션 볼 때 옵션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 옵션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옵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치수를 형상에다 기입하지 않고 막 기입할 거예요. DLI 옵션의 내용만 살펴볼 거니까. 자, 자, 이렇게 찍어서 뺐습니다. 자, 뺐는데 치수를 내려놓기 전에 보면은 두 점을 찍고 이제 치수가 딱 나왔을 때를 보면 이제 옵션들이 발생을 하는데, 처음에는 m텍스트예요. 자, m텍스트는 치수 문자의 내용을 수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수정할 때 사용하는데, 기존의 치수를 건드리지 않고 그 앞에 뭔가를 첨가한다든가 뒤에다 뭔가를 첨가한다든가 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축키로는 이제 m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m치가 엔터를 땅 치면은
치수가 저렇게 블럭이 잡혀 있죠. 저 앞에다 내가 뭔가를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자, 앞에다가 AAA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죠. 다시 아니면은 앞에다 뭐 2 다시 이렇게 개수를 추정해 줍니다. 아니면 이제 커서를 뒤로 보내서 다시 FFF 뭐 이렇게 글자를 써줍니다. 치수에다 어떤 내용을 추가할 때, 치수 문자에다 어떤 내용을 추가할 때,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됐죠. 자, 그럼 이제 M 텍스트가 있는데 그럼 텍스트는 뭐냐? 텍스트는 기존의 이제 치수 내용이 기본적으로 다 날라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DLI를 하고 땅 찍고 땅 작업하는데 여기서 이제 텍스트 T만 치면 되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떠 있죠. 이 상태에서 자, 내가 여기다 1, 2, 3, 4 땅 치고 엔터를 땅 치면은 기존에 측정됐던 치수는 싹 날라가 버리고 내가 입력한 숫자만 딱 남아요. 내가 입력한 글자만 남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이제 내가 측정된 치수는 날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1, 2, 3, 4 하고 따당 치고 나서 엔터를 땅 치면은 치수값이 살아있죠. 자, 이게 이제 텍스트는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글자를 쓰는 이게 종류가 두 가지 있거든요. M 텍스트와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 기반으로 편집을 할 거냐, M 텍스트 기반으로 편집할 거냐, 이제 그 차이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치수 문자가 사라져요. 그러면 치수 문자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치수 문자를 남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자, 앞에다 2-를 추가할게요. 텍스트로 T하고 2-만 치면은 분명히 뒤에 이제 16.78은 날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걸 살리고 싶으면은 꺽쇠, 서로 방향이 다른 꺽쇠를 땅 두 번 입력을 해준 거예요. 저게 뭐냐? 측정된 치수를 의미해요. 저게. 엔터를 땅 치면 2-16.78 그대로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는 건 아니고 기본은 이 텍스트 기반 동작이기 때문에 날아가긴 하는데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래요. M 텍스트 기반으로 치수를 수정을 할 거냐, D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치수를 수정할 거냐,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앵글이죠. 앵글은 이제 치수 써있는 글자의 각도를 내가 돌려주고 싶다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면 A, 자, 여기다가 45도 입력을 하면은 치수 글자가 45도 기울어져 있죠. 내가 치수 글자를 기울여서 표현하겠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리젠탈과 버티칼입니다. 호리젠탈은 이제 수평을 얘기하고요. 버티칼은 수직을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저거에 사용되는 게 뭐냐면, 자, 대각이 되는 두 점을 다시 찍을게요. DLI. 자, 해서, 자, 내가 이제 요 대각이 되는 두 점을 딱 찍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쪽으로 당기면 수평치수, 이쪽으로 당기면 수직치수인데, 자, 볼게요. 자, 여기다 내가 이제 호리젠탈을 걸어볼게요. 자, 수직으로 당기는 상태에서, 자, 호리젠탈 H 딱 입력하면은 이쪽으로 당겼는데도 뭐예요? 수평치수밖에 안 나오죠. 네, 수평치수로 이제 치수를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면, 그럼 버티칼은 수직으로 고정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평 상태로 당겼는데 버티칼 V를 해주면 수직으로 고정이 돼요. 네, 요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당기는 방향으로 수평 수직이 잡히는데 왜 필요하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이쪽으로 한 50mm 그리고요. 위로 0.1mm 그 다음에 이쪽으로 50mm 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점에 대한 치수를 기입을 하는데, 자, 요 점과 이제 요 점 딱 잡아가지고 지금 빼고 싶은 치수가 뭐냐, 0.1이에요. 근데 0.1 틈 넘은 거 좁으니까 그쪽으로 뺄 수가 없어요. 마우스로 잡아서 이때 뭐냐, 버티칼이에요. V. 그러면 무조건 0.1이 나옵니다. 내가 빼려는 이제 수평이나 수직이 너무 얇은 틈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충분히 확대하기 전에는 그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이제 마우스로 이제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할 때 치수를 수평을 쓸 거냐 수직을 쓸 거냐 셀렉트 해주는 기능이 이제 두 옵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로테이트 옵션은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치수 문자를 제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DAL은 이제 옵션이 없냐? DAL도 가봐야겠죠. DAL 지금 가보면, 자, 이번에 이제 요점 대각이 되는 두 점을 찍어서 딱 뺐어요. 뺐더니 옵션이 있죠. 네, M 텍스트, 앵글. 근데 이거는 방금 봤던 거와 똑같은 얘기죠. M 텍스트 기반으로 치수의 문자를 수정을 하겠다 할 때 사용을 할 거고, 텍스트는 D 텍스트 기반으로 치수 문자를 수정한다라고 할 때 사용할 거고, 앵글은 당연히 글자의 각도를 돌려준다. 자, 앵글 45도다 입력해주면 글자의 돌아가죠.
근데 대각선의 경우는 글자의 각도가 돌아간 상태를 보니까 이게 십수선과 평행한 상태의 기준으로 45도는 아니에요. 제가 45도를 이렇게 했는데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AD의 절대적인 0도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그걸 기준으로 45도가 돌아갔다 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죠. 앵글 했는데 내가 45도다 치수선으로부터 45도가 기울어지길 바랬는데 왜 45도가 안 기울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절대적인 0도를 기준으로 치수의 문자의 각도를 돌려준다라는 거,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DLI 명령과 DAL 명령을 통해서 수평, 수직치수 그리고 대각치수 이렇게 기입을 해봤어요. 이제 이걸 활용해서 연습하는 건 제가 연습 예제는 따로 올리지 않을 거예요. 기존에 올렸던 예제들이 있죠. 여지껏 치수 기입 안 하면서 그리셨잖아요. 그거 다 그려보시고 거기다가 내가 기입할 수 있는 수평, 수치수, 수직치수, 대각치수를 한번 기입해 보시면 되겠죠. 그 우리 예제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은 형태로요. 그렇게 기입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아직 치수기 명령 많이 남았어요. 다음 강좌에서 이제 다른 명령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